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을 맡은 국내 기업의 자본 조달 환경 변화 전략을 발표하게 된 KB증권 기업금융 1본부장 박종호입니다. 다음은 저희 발표되는 목차 내용이고요. 1번으로는 최근 자금 조달 환경 변화, 2번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현황, 3번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금 조달 환경 변화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저희 KB증권 리서치센터 자료를 인용하였고,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그 경제 전망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올해 경제 전망 환경은 비교적 우호적이지 않으나 9월에 빅컷 인하 이후 11월 선거 결과가 나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내년 경제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좌측 하단표를 보시면 그 CPI 같은 경우는 24년에 2.9% 정도 예상이 되고요. 25년에 2.1% 정도 예상이 되면서 2%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그 경제 성장률이 1.9% 수준으로 예상되고 23년에 1.4%보다는 높지만 24년 2.4%보다는 낮아질 전망입니다. 25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 수준으로 예상되고 24년 2.4%보다는 소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리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분기별 금리 추이는 23년 4분기 11월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 악화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따라 그 국고금리가 하락하였고 24년 1분기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 금리 인하 기대 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 영향으로 국고금리가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24년 2분기에는 예상을 상회한 고용지표로 인해 변동성 확대되었지만 인플레이션 완화의 영향으로 국고금리가 상승 후 하락하였고요. 24년 3분기에는 실업률 상승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연준의 선제적 비컷 조치로 인해 국고금리가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 금리 추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리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모두 기준금리 인하 예상되고 있으나 한국보다는 미국의 인하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미국은 9월 B컷 이후 연말까지 2회 추가 인하, 그리고 25년 기준금리 3회 인하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0월 금통위 25p 금리 인하 이후에 25년 기준금리 2회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국내 기준금리는 2.75%를 전망하고 있고요. 미국 기준금리는 3.2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시장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24년 7월 2,900포인트 선까지 상승하였다가 8월 초 2,400포인트 중반으로 하락한 이후에 최근에 2,600포인트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사가 전망하는 그 주식시장은 한미 기준금리 인하 통화 완화로 24년 4분기 중반부터 금리 인하 효과가 확인되기 시작할 것이고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실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성장주 중심의 증시가 상승하는 밸류에이션 버블 장세가 전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이 있었고요. 금융위원회가 주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발행 공시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상장사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인적 분할 시 신주 배정 제한, 보유 공시 강화, 처분 공시 강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서 5% 이상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들은 저금리 조달 및 교환가 할증 발행이 가능한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한국판 밸류업 정책 도입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은 24년 5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7월에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주 환원 시 세제 혜택, 상속세 완화, 배당소득 분류과세 등 세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언급되었으나 아직 국회 통과를 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9월 발표된 한국거래소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 선정 시에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여부를 중요 고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장사에 대한 주주 환원 요구 메시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기업들 위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중에 있고 향후 구체적인 계획들이 공시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현황입니다. 먼저 기업 대출 현황은 부동산 PF 리스크로 인해서 비은행 대출 위축으로 전체 기업 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22년 83.1조 증가했다가 23년도에는 13.9조 원으로 위축되었고요. 24년 상반기에는 1.2조로 비은행권 대출 규모가 크게 축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감독원의 PF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들이 대출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회사채 발행 현황입니다. AA급 회사채 발행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3% 초반대까지 하락하면서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니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AA-3년 등급인평은 23년 10월 4.9%에서 24년 8월 3.2%대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AA급들 발행금리가 기준금리 3.5%보다 낮은 발행금리로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급 역시 최초 3%대 후반대로 최근 떨어지면서 은행 대출 금리보다 낮아져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3년 같은 경우는 회사채 발행 시장 규모가 지금 다시 과거 좀 21년 이후의 상황대로 다시 회복이 되었고요. 22년도에 50.8조로 급격히 위축되었던 것은 높아진 회사채 금리하고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위축된 시장으로 인해서 발행이 급감했다가 다시 최근에 발행 규모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 같은 경우는 66조 원 정도로 다시 회복된 시장으로 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A급 발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금리 매트가 불효되면서 A급의 비중이 지금 한 20%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 발행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부진으로 인해서 21년 이후 유상자 전체 발행 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24년 3분기까지 유상자 발행 규모는 총 2조 8,7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1% 하락하였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유상자 건수가 작년에 7건에서 올해 3건으로 감소하였고 발행 규모도 1조 7천억대로 작년 3조 3천억 대비에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PO 시장 같은 경우도 21년 이후에 발행 규모가 지금 많이 축소되었고요. 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이 IPO를 진행하면서 19조 시장을 보였었고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15조 시장이었는데 이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발행을 하였습니다. 이 발행 이후에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서 IPO 시장도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조달 유형별 분류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기업 자금 조달은 부채성 조달과 자본성 조달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만기와 이자, 지급 의무, 상환 순위 등에 따라 회계적 성격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앞에 은행 여신, 그다음에 CP, 전단체 회사채, 주식 관련 사채 같은 경우는 부채성 조달로 회계적으로 자본 성격을 띠지 못하고 있고요. 연구체, 신종 자본증권부터 자본성 조달로 인정을 받아서 회계적으로 자본을 인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조달 특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별로 자금 조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 등급별로 조달 가능한 범위와 상품이 다르며 자본성 조달의 경우 기업 재무 상황 및 자금 수요 수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A급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BBB 제로 이상급들은 대부분 다 은행 대출금리보다 공모채 회사채 발행금리가 더 낮아져가고요. 회사채로 조달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재무 상황이나 자금 수요 수준에 따라서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자본성 조달도 검토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B 제로 이하 기업들은 아무래도 자본성 조달이 가능하고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비은행 기업대출, 사무사채, PCBO 등으로 정책 지원을 통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사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 시기로 A급 이상 또는 시장 소화 가능한 트리플 B급의 경우는 공모 회사채 수요 측을 통해 경쟁력 있는 발행 금리로 1년 이상의 장기 조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좀 업종별로 이슈가 좀 있는데 화학업종이나 업황이 부진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조달 금리가 그렇게 크게 낮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연초에 기관 자금이 유입돼서 연말에 기관 북클로징이 있는 관계로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발행이 더 많고 낙찰 스프레드도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표를 보시면 하반기에 그 공모 회사채 그 낙찰 스프레드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반기에 낙찰 스프레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2024년 같은 경우는 AA급보다 A급의 낙찰 스프레드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A급의 발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24년도에는 20% 정도 가까이 한 20조 가까운 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측 하단표는 그 상반기에 순발행 그 금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하반기에 만기 있는 회사채들이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발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순발행이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발행 금액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도 발행하는 회사채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자주 발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기 도래 일정에 맞춰서 발행하는데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회사채 주요 투자자들의 2024년 수요 리뷰 및 25년 전망입니다. 먼저 그 국민연금 등 그 연기금들은 AA급 이상 크레딧과 공사채, 은행채, 우량 크레딧 위주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중앙회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기 도입에 따라 25년 원화채 투자 선호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고 24년과 마찬가지로 A등급에 대한 유니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는 WGBI 편입으로 국고채, 공사채, 은행채 스프레드가 하락할 경우로 예상이 되어서 크레딧 편입에 좋은 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제와 같은 경우는 우량물들의 신종자본증권 후순위 비중 확대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자산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25년 연초 상반기 금리 하락 및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기조가 이어진다면 회사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보험권 같은 경우는 장기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고 그리고 퇴직 계정으로는 아무래도 그 연말과 1분기에 집중된 투자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단기물, 우량물 투자를 선호하고 있고요. 절대금리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자본증권입니다. 24년 회계적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영구 전환사채, 영구 교환사채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일반 회사채 대비 금리가 더 높게 결정되나 유상증자와 달리 지분 희석 없이 자본 확충이 가능하여 재무 비율 개선이 필요한 기업들의 발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래 표는 최근 금년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인데요. 주로 이제 그 재무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학업종이나 건설업종, 그다음에 이제 신용등급 방어를 위해서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발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환사채가 말씀드리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그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상장사 자기주식 활용 방안으로 자사주 교환사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표에 보듯이 호텔신라나 농심 같은 경우가 1,000억 원대 이상의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였습니다.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제로 쿠폰으로 발행해가지고 그 금융비용 절감이 필요한 상장사의 경우에는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제 주식 관련 사채들인데요.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없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관계로 기업 대출 외에 유상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증자는 대부분 대주주 청약 부담과 지분 희석 리스크가 있어서 저금리, 대규모 조달이 가능한 전환사채가 다수 발행되고 있고 주요 투자자로는 증권사, 신기사, 그다음에 운용사 메자닌 펀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그 대부분의 전환사채는 3호로 발행을 하였고요. 만기는 3년에서 5년, 금리는 0에서 1%대 저금리로 전환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내년 주식 상승한다면 코스닥 기업들은 조달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상증자입니다. 국내 증시 반등 시 상장사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 및 자본 확충 방안으로 유상증자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년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증시가 부진해서 대규모 유상증자가 없었으나 향후 증시 반등 시에 그룹사 중심의 대규모 발행이 예상되고 차입금 차환이 어려운 기업들의 발행 수요가 증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M&A 증가에 따른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한 발행 또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2차 전지 업종, 그다음에 저금리 시대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성장 기업 위주의 유상증자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24년 주요 유상증자는 우측 하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PO입니다. IPO는 21년 화랑 이후에 최근에 23년, 24년에는 중소형주 중심의 화랑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대형주 공모 시장이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년, 24년 그 중소 종목 중심으로 기관 경쟁률, 일반 청약 경쟁률 및 확정 공모 비율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장표 우측 하단을 보시면 25년도에 조 단위 이상의 IPO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토스, LG CNS, 그다음 티맵 모빌리티 등이 발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발표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25년은 금리 인하기이고 주식시장은 상승장으로 예상할 수 있어서 회사채를 조달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발행 검토를 가능할 것 같고요. 주식시장도 상승장으로 전환된다면 IPO와 유상자 및 주식 관련 사채를 준비했던 기업들은 주식시장이 회복된 시점에 조달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년에는 기업 자금 조달에 유리한 시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